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창구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던 가을날이었죠. 윤지은은 여느 때처럼 자리에 앉아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이 은행에서 근무한 지 4년째.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직원이었어요. 지은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고객이 와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죠.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질투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히 고객들은 지은의 창구를 선호했어요.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지은에게 업무를 맡기고 싶어 했죠. 그만큼 그녀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창구 앞 대기 인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은은 다음 번호표를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옆자리의 민정은 지루한 듯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죠. 민정은 30살로 지은보다 1살 많았지만 입사는 1년 늦었습니다. 그녀는 늘 지은의 친절함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쇼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민정은 지은이 고객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기와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지점장이 지은을 모범 직원으로 언급할 때면 민정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행 입구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차림,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며칠을 씻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옷에서는 묵은 냄새가 풍겼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코를 막았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여성 고객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할머니로부터 멀어졌죠. 지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민정은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작게 혀를 찼어요. 에휴 진짜. 여긴 왜 오는 거야?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지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민정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지은의 창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을 의식하는 듯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했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기, 통장에서 돈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았어요. 네, 할머니. 통장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른 고객을 대할 때와 똑같이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통장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해진 상태였어요. 표지의 글씨도 거의 지워져서 읽기 어려울 정도였죠. 통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거래 내역이 1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지은이 시스템에 조회를 하자 화면에 잔고가 떴습니다. 0원. 지은은 당황스러웠지만 표정을 감추려 애썼어요. 할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이 보였거든요.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는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통장 잔고가 없으신데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창구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굶어야겠네. 그 말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등이 굽은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나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은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오늘 저녁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서 미리 찾아둔 30만 원이 있었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늘 저녁도 굶어야겠네. 지은은 재빨리 현금을 꺼내 은행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미 할머니는 은행 문 앞까지 가 있었죠.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으로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지은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이었죠. 지은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식사라도 하세요. 제 돈이에요. 은행 돈 아니고요. 지은은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든 할머니는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 든 돈다발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제발 굶지 마시고 따뜻한 거 드세요.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였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손이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복 많이 받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은행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민정이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정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준 장면까지 말이죠. 민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쇼하는 거 좋아하네. 저렇게 해야 착한 사람으로 보이나 본데. 고객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지 뭐. 민정은 고개를 돌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지은의 그런 행동이 모두 계산된 쇼라고 확신했어요. 지은은 민정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오늘 저녁 친구들과의 약속에 쓸 돈은 없어졌지만 할머니가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죠. 지은은 핸드폰으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친구들은 이해한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지은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번호표를 부르고 고객을 응대하고 서류를 처리했어요. 오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4시쯤 잠깐의 휴식 시간이 왔어요. 지은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동료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지은아, 오늘 점심에 그 할머니한테 돈 준 거 맞아? 저 같은 팀 선배인 수진이 물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모양이었어요. 네, 제 돈으로 좀 드렸어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착하긴. 근데 조심해.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괜히 했다가 오해받기 쉬워. 수진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은 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내 돈으로 준 건데 무슨 오해를 받겠어. 지은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지은은 다시 창구로 돌아왔어요. 남은 오후 시간도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고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지은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응대했죠. 저녁 6시 드디어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고객이 나가고 은행 문이 닫혔어요. 직원들은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창구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할머니의 떨리던 목소리, 눈물 어린 눈빛, 차갑던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이 선한 행동이 곧 자신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마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바로 현금을 맞추는 일이었죠. 각 창구의 직원들은 자신이 취급한 현금을 세고 장부와 대조하며 금고에 입금했습니다. 지은도 신중하게 현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옆에서는 민정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죠. 자, 다들 현금 확인 끝났나요? 지점장 김태수가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은행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원칙주의자로 유명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대답했어요. 지은도 자신의 현금을 금고실로 가져갔습니다.
금고 담당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하며 장부에 기록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금고실에서 담당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지점장님, 잠깐 이리 좀 오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김 지점장이 금고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얼굴을 굳힌 채 나왔습니다. 모두 업무 멈추고 제자리에 앉으세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해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죠. 현금이 30만 원 부족합니다. 지점장의 말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만 원. 바로 자신이 할머니에게 준 금액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돈이었어요. 은행 돈이 아니었죠. 누구 창고에서 부족한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지금 확인 중입니다. 일단 CCTV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점장은 보안 담당 직원에게 오늘 하루의 CCTV 영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자리에 앉아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지은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분명 자신의 돈을 준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민정은 지은을 힐끗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분 후 보안 담당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지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는 오늘 점심때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오는 장면, 지은의 창고 앞에 서는 장면, 그리고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따라가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지은이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죠. 윤지은 씨. 지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은을 불렀습니다. 네, 지점장님.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일어섰어요. 이게 뭡니까? 지점장이 노트북 화면을 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제 돈입니다. 제 지갑에서 꺼낸 제 돈이에요. 지은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제 개인 돈이라서 따로 증거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직원이 업무 시간 중에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게다가 지금 은행 금고에서 정확히 같은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점장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윤지은 씨,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말이에요.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상황은 자신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갔어요. CCTV 영상만 봐서는 그 돈이 지은의 개인 돈인지 은행 돈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함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주변 동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윤지은 씨는 내일 출근해서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장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통장과 카드 내역서를 꺼냈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한 끝에 자신이 그날 인출한 돈이 개인 돈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지은아, 괜찮아? 먼저 출근한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네, 선배. 저 오늘 제 통장 내역 가져왔어요. 이걸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희망을 품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은아, 그게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온대. 수진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오전 9시 본사 감사팀 직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점장실로 들어간 그들은 1시간 넘게 지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창고에 앉아 있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는 횟수만 수십 번이었죠. 10시 30분쯤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은 씨, 들어오시죠.
감사팀 직원 중 한 명이 지은을 불렀어요. 지은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는 지점장과 감사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감사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으며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저기, 이게 제 통장 거래 내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전날 제가 3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윤지은 씨. 감사팀 직원이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당신이 전날 인출한 돈을 할머니에게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은행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냉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사흘간의 금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며칠 전부터 소액이 계속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 원, 10만 원씩 조금씩 말이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당신 창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감사팀 직원의 말에 지은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윤지은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단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지점장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자신이 유죄로 낙인 찍혔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감사팀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은? 없습니다. 빚은요? 없어요. 지은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지은은 점점 지쳐갔어요. 1시간 넘게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최종 결정은 본사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윤지은 씨는 자택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팀 직원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택 대기라는 건 사실상 정직과 다름없었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지점장실을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온 지은은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때 민정이 지은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불쌍하긴. 근데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잖아. 민정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민정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메고 은행을 나섰어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죠.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지은은 이대로 자신의 커리어가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4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흘 후 지은에게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은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사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 온 거죠. 그날 밤 지은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 20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서자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인사팀장과 감사팀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은 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우선 CCTV 추가 분석 결과 며칠간 부족했던 금고 현금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박민정 씨가 업무 시간 중 여러 차례 금고실을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어요. 민정이라니요. 추가 조사 결과 박민정 씨의 개인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입금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부모님께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인사팀장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지은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비웃던 민정이 진짜 범인이었다니요. 결국 박민정 씨는 어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소액씩 현금을 빼돌렸고 마침 당신이 할머니에게 돈을 주는 걸 보고 이참에 큰 금액을 빼돌리면 의심이 당신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인사팀장의 말에 지은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정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지은 씨에 대한 횡령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규정 위반건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업무 시간 중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횡령 혐의는 벗겨졌지만 여전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윤지은 씨의 평소 근무 태도와 선한 의도를 감안하여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경고 조치면 해고는 면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민정 씨는 즉시 해고 조치됐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윤지은 씨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지은은 복도에 서 있는 민정과 마주쳤어요. 민정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질투심에. 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민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민정 씨,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질투가 났어. 고객들도 동료들도 모두 널 좋아하잖아. 나는 항상 내 그림자 같았어. 민정의 고백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민정은 그동안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죠. 민정 씨,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일이 질투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다시 은행으로 출근했습니다. 지점 직원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지은아, 정말 고생 많았어. 수진이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지점장도 지은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은 씨,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당신의 평소 성품을 알면서도 의심부터 했으니.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증거도 없었고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사에서 당신을 윤리우수 직원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당신의 인품이 더 빛났어요. 지점장의 말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를 도운 선행,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지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군요. 다음 주 본사에서 표창식이 있을 겁니다. 지은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인정받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지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예전처럼 고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죠. 선의도 때로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지은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지은은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갑자기 은행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창문 너머로 검은색 고급 세단 7대가 줄지어 서는 게 보였습니다. 차량마다 번호판이 반짝였고 운전석에는 정장을 입은 기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게 뭐야? 재벌이라도 오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맨 앞 차량에서 경호원 2명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단정한 샤넬 정장,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 그런데 그 얼굴은 바로 그날의 할머니였습니다. 지은이 30만 원을 건넨 바로 그 할머니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도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가 달랐죠. 위엄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그때 날 도와준 직원, 윤지은 씨는 어디 있나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어요. 지점장이 지은을 돌아보았고 지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예요. 아, 당신이군요. 여성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날의 할머니가 확실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맞으시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여성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박순애입니다. 유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그 말에 은행안이 술렁였어요. 유진그룹이라면 국내 재벌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최대 거래처 중 하나였죠.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부인이시라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괜찮아요. 일부러 변장을 한 거니까요. 박순애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변장을. 왜요? 지은이 물었어요.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였죠. 박순애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며느리감이요? 네. 우리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는 진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시험해봤죠. 박순애의 설명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만이 유일했어요. 진심으로 날 걱정하고 도와준 사람은요. 지은은 박순애의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오해를 받으셔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를 받았나요? 박순애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아, 그게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지점장님. 지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아니 사모님께 드린 돈 때문에 횡령 혐의를 받았었어요. 며칠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기억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았다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서 이렇게 복직할 수 있었어요. 박순애는 지점장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지점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직원이 선행을 베풀었는데 의심부터 하셨다는 겁니까?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여서. 하지만 지금은 모든 오해가 풀렸고 오히려 윤지은 씨를 윤리우수 직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 직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는데 말이에요. 박순애는 지은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은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변장을 하는 바람에 당신이 고생을 했네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그냥 할머니께서 굶으신다는 말씀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였든 똑같이 했을 거예요. 지은의 말에 박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찾던 게 계산 없는 순수한 선의 말이에요. 박순애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 씨, 그날 당신이 준 30만 원. 나한텐 돈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과찬이십니다. 지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내가 그날 변장하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대부분은 날 피하거나 무시했어요. 심지어 경비를 부른 곳도 있었죠. 박순애의 말에 지은은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날 한 사람으로 존중해줬고 진심으로 걱정해줬죠.
그 마음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박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죠. 그런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본사에 연락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박순애의 말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빨리 밝혀진 건 박순애의 도움 덕분이었던 거죠. 사모님께서 도와주신 거였군요. 당연하죠. 내게 선의를 베푼 사람이 고통받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었어요. 박순애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날 받은 30만 원이에요.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드린 거예요.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받아주세요. 대신 이것도 함께요. 박순애는 다른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훨씬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로금이에요. 내 변장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책임지고 싶어요. 안 됩니다, 사모님. 이미 복직도 했고 표창도 받기로 했어요. 이 이상은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순애는 지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순애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건 나중에 결혼 축의금으로 드리죠. 결혼 축의금이요? 지은이 어리둥절해하자 박순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곧 알게 될 거예요. 박순애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지점장을 돌아봤어요. 지점장님, 다음 주부터 우리 아들이 이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발령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본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지점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잘 됐네요. 우리 아들, 지은 씨한테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은행원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말이에요. 박순애는 지은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때 제대로 인사하죠. 박순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호원들과 함께 은행을 나갔습니다. 7대의 차량이 다시 줄지어 떠났어요. 박순애가 떠난 후 은행은 한동안 술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너 진짜 대단하다. 재벌 사모님이 직접 찾아오다니.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꿈 같아요, 선배. 지은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점장도 지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지은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점의 명예를 높여줘서 고맙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어요. 박순애가 말한 부지점장이 오늘 부임하기로 했거든요. 오전 9시쯤 한 남성이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한눈에 봐도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강민준입니다. 그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지은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바로 자신의 약혼자였던 겁니다. 지은과 강민준은 1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석 달 전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다만 강민준의 어머니는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강민준도 지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내가 왜 여기에? 민준 오빠도 여기 발령받은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둘을 쳐다봤어요. 지점장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신가요? 네, 저희가 사귀는 사이입니다. 강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럼 둘이 연인이란 말입니까? 지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지은이 수줍게 말했어요. 사무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놀라운 우연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수지는 입을 막고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준은 지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지은아, 아까 나가신 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지은도 믿을 수 없다는 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분이 유진그룹 회장 부인이시래. 박순애 사모님. 맞아. 우리 어머니가 박순애야. 그런데 어머니가 왜 여기에? 강민준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그날 제가 도와드렸던 할머니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강민주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노숙자처럼 변장한 할머니가 은행에 왔고 자신이 30만 원을 건넸던 일, 그리고 그 때문에 횡령 혐의를 받았던 일까지요. 강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니. 미안해, 오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 강민주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몰라서 미안해.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시험을 하신 줄도 몰랐어. 시험이라니? 어머니께서 며느리감을 직접 찾아보신다고 하셨거든. 나한테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는데 변장까지 하셨을 줄은 몰랐어. 강민준의 설명에 지은은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박순애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미래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퇴근 시간이 되자 강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애였어요. 민준아,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지은 씨도 모시고 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강민준은 전화를 끊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우리 둘 다 오래. 아마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 봐. 두 사람은 함께 박순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박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둘 다. 거실로 안내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순애는 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어요. 놀랐죠? 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내 결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박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씨를 소개했을 때 정말 기뻤어. 하지만 엄마로서 확인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말이야. 그래서 변장을 하신 겁니까?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지은 씨. 하지만 엄마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돈이나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요. 박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게 증명해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자 할머니를 진심으로 도와줬잖아요.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말이에요. 사모님, 지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내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놓여요. 강민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지은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확인하셨다니 더 기쁩니다. 박순애는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주었어요.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은행 동료들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지은은 그날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작은 행동이 결국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진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